약해진 대사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? 우선 이 대사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. 인체가 이제 생명체 하나가 자신의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인체 활동들을 모두 다 총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체도 이제 뭐 열대사라든가 단백질 대사, 호르몬 대사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대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할 때에도 제 컨디션이 많이 좋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잠도 충분히 잘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몸이 마시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거나 이제 몸이 좀 무거운 느낌, 피곤한 느낌 이런 게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이제 잠 자는 것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운동도 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몸이 무거워졌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역시나 최고 체중을 제가 갱신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직장 안에서의 어떤 활동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외에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자유 시간에서도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와 함께 또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술자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술이 술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뭐 한 번, 두 번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보다는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자기가 평소의 생활 습관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걷기라던가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쭉 꾸준하게 자기 근력량을 좀 늘려주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자체를 고단백 식품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백미나 이런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도전 과정에서 겉에 있는 이런 식이섬유 같은 거 그리고 미네랄 이런 저희가 필요한 성분들은 다 쭉 빠지기 때문에 밥을 드시더라도 잡곡밥 위주로 드시는 그런 식습관의 변화라든가 운동 습관의 변화 이런 걸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주재민 원장님,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고 하셨는데 무릎 연골은 이제 저희가 무릎 범위 안에 있는 저희가 무릎을 만졌을 때 겉에 있는 움직이는 뼈가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뼈입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넘어진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그 몸이 앞으로 붕 뜨면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슬개골과 대퇴 부위, 대퇴골 또 하단 쪽에 붙어 있는 그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사이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제때 치료를 안 받거나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실 경우에는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.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것은 이제 슬개골 안쪽 부분이 연화가 되면서 말캉말캉하게 돼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 자체가 좀 약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 어떤 진행 단계를 통해서 좀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? 첫 번째로는 이 슬개골 자체가 안쪽에 있는 연골 자체가 이제 계속 말랑말랑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미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표면에서 이상화가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골이 세선화가 발생이 되고요.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로는 연골 대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진행 과정을 보이는 증상입니다. 네, 통증이 심해지기 이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원장님, 이렇게 약해진 연골을 관리하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다시 좀 단단해지고 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의원에서도 이제 이런 무릎 관련해서 치료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강화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풀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릎 자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밸런스를 다시 맞추게 해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나서 약침이라는 게 있는데요. 약침은 이제 한약 제제를 쭉 추출해가지고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다 주사를 하는 건데 이건 침 효과랑 약침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침이라는 요법이 있는데 전기 자극을 근육과 신경 쪽으로 가해서 경직된 근육을 쭉 풀어주는 요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한약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보약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한약은 근건, 인대 뭐 이런 것들을 쭉 강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염증을 좀 억제하는 작용도 할 수 있어서 회복과 이제 강화 자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항요법이 있는데 부항요법은 이제 국부 쪽으로 무릎 쪽으로 혈액순환을 쭉 늘려줌으로써 이제 회복과 다시 재건에 도움을 주는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버님. 예, 말씀하세요. 네, 몇 가지 좀 여쭐게요. 예, 지금 정신분열증 진단받고 입원하시기 전에 진단 자체는 언제부터 좀 받으셨어요? 한 몇십 년 됐어요. 몇십 년 되셨어요? 그럼 입원은 언제 하신 거예요? 내가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저기 국립정신병원 있죠? 네네. 거기 있다가 청량이 지금 없어졌죠? 네네. 거기서 청량리에서 좀 많이 낮았어요. 그러면 지금 입원하신 기간은 좀 길게 입원하고 계신 거예요? 예? 입원을 계속 길게 좀 하신 거예요? 아니, 이번에 처음 입원했어요. 언제 그러면 입원하신 거예요? 저기 18일 날. 아, 18일 날 입원하셨어요? 그럼 전에 이 증상으로 약을 계속 드셨었나요? 약은 잘 먹어요. 약은 계속 드셨는데 약 드시고 나서는 괜찮으셨어요? 그 약이 어떤 때는 약은 먹어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네. 그래서 이번에 그 병원에 좀 입원시켰어요. 그래서 딴 약이 없는가 하고 아까 방송에 나와서 내가 저기를 했는데 아버님. 예. 혹시 전에 한의원을 안 다녀보셨다면은 신경정신과 계통에서도 이제 한약에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시도 안 해보셨으면 양방이랑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증상이 좀 과하게 올라오지 않는 선에서는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근처에 있는 한의원 가서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